인생사연 엄마의 마지막 선물. 일장 그날의 전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옷을 급히 입고 택시를 잡았다.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석 달도 버티지 못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이 이미 와 있었다. 동생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빠, 엄마가.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다. 예전에 건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50kg가 넘던 몸무게는 30kg대로 줄어들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왔어요. 준호 왔어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알아보는 듯 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하다. 엄마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아픈 것도 모자라 미안해하시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다. 엄마, 아무 말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를 불러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겼다.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서랍. 편지. 읽어. 그게 엄마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엄마는 다시 눈을 감았다. 심전도 기계의 선이 평평해졌다. 어머님, 어머님. 의료진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보호자분, 임종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말과 함께 내 세상이 무너졌다. 동생과 나는 엄마의 침대 옆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65이었다. 너무 일찍 가셨다. 아직 해드릴 게 많았는데.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문상객들이 왔다 갔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우리를 키웠다.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일했다.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그런 엄마에게 나는 뭘 해드렸나? 좋은 직장 들어가면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해서 안정되면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직장 다니고 결혼하니 핑계만 늘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았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엄마의 방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 그 서랍이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이장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내 결혼식도 보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운명은 어쩔 수 없구나.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에게 줄 게 있어서야.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아니란다.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돼. 그걸로 장례 치르고 남으면 동생이랑 나눠 가져라.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이야기야. 내가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를. 준호야,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단다. 25, 너랑 같은 나이에 엄마는 교사였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았어. 매일 학교 가는 게 행복했단다. 그때 내 아빠를 만났어. 아빠는 은행원이었고 멋진 사람이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어. 너를 낳고 동생을 낳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5살 되던 해 아빠 회사가 부도났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전세금도 날리고 쫓겨났어. 아빠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고, 그 후로 10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지.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교사로 남을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교사 월급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사표를 냈단다. 꿈을 포기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됐지.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하면서 돈을 벌었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학교 다니는 걸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 준호야, 내가 중학교 때 일 기억하니? 학원비가 없어서 엄마한테 짜증냈던 거.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왜 나만 못 가?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그날 밤 엄마는 많이 울었어. 내가 자고 난 뒤에 혼자 부엌에서 엄마 탓이 맞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아꼈을 걸.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도 너는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욕심이 생겼어.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봐주고 싶었어. 너처럼 학원도 못 다니는 손주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했어.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했지.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암은 온몸에 퍼져 있었단다. 의사는 1년 전에만 왔어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 엄마의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미안하다, 준호야.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내 아이들 봐주지 못해서.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후회 없어.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거든. 너희가 밥 먹는 모습, 학교 가는 모습. 그 모든 게 엄마에겐 기쁨이었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너무 일만 하지 마라. 엄마처럼 건강 잃지 마라. 가족과 시간 보내라. 나중은 없단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동생 잘 챙겨줘. 동생은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 형으로서 잘 이끌어주렴.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의 인생이, 희생이,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엄마에 대해 너무 몰랐다.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것. 그 꿈을 우리를 위해 포기했다는 것. 병을 참아가며 일했다는 것. 편지를 가슴에 안고 엄마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3장 변화의 시작. 장례를 치른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엄마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 일만 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했다.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였다. 아내와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나. 결혼 5년 차, 아이는 아직 없었다.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나는 미뤘다. 지금은 커리어가 중요해. 조금만 기다려. 그게 내 대답이었다. 엄마처럼 나중을 기약했다. 하지만 엄마의 나중은 오지 않았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다.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프로젝트 마감인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놀랐다. 어머, 당신 벌써 왔어요? 응, 오늘은 일찍 왔어. 아내의 표정이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어색해 보였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녁 먹자. 내가 살게. 우리는 동네 식당에 갔다. 간단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힘들지? 엄마 일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어.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아이 가지자.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응.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지금이 중요하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날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야근을 줄였다.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팀장이 불평했다. 요즘 왜 이래요? 예전 같지 않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삶도 중요하거든요. 당당하게 말했다. 승진을 못하면 어떤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떤가? 가족을 잃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동생과도 자주 만났다. 엄마가 부탁했던 것처럼. 동생은 엄마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동생은 혼자 살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이사와. 아내도 좋아할 거야. 정말? 패 끼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무슨 패. 같이 살자. 동생이 이사 온 후 집이 활기를 띠었다. 셋이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눴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석 달 후 아내가 임신했다. 우리는 껴안고 기뻤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아내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늘에서 엄마가 웃고 계실 것 같았다. 사장 새로운 시작. 아내의 배가 불러왔다. 매일 밤 배에 대고 말을 걸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태교는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도 함께 참여했다.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따라갔다. 초음파로 아기 보는 게 신기했다.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보니 눈물이 났다. 우리 아기가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내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팀장이 난색을 표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왜 써요? 승진에 불리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동료들도 수군거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가족이 우선이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통실에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했다. 손을 꼭 잡고 함께 호흡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빨갛고 소중한 생명. 내 품에 안긴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우리 딸 사랑해. 아내도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이름 뭐로 할까요? 엄마 이름 한 글자 넣자. 은희. 좋아요. 은희. 김은희. 엄마에게 보고 싶었다. 엄마 손녀 낳았어요. 예쁘죠? 엄마 영정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트림시키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내 혼자 하게 두지 않았다. 함께 나눠서 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돼요. 아내가 고마워했다. 당연한 거지. 우리 딸인데. 동생도 큰 도움이 됐다. 오빠, 내가 애 봐줄게. 잠 좀 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웠다. 엄마가 우리를 키운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은희가 100일이 됐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요. 아기 정말 예쁘네요. 모두가 축하해줬다. 엄마 사진도 함께 놓았다. 엄마, 은희 100일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은희가 처음으로 웃었다. 아기가 웃어요. 아내가 소리쳤다. 정말 천사 같은 미소였다. 엄마가 은희를 통해 웃어주는 것 같았다. 회사로 복귀할 때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이 끝났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팀장이 반겼다. 고생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네, 덕분에요. 육아휴직 쓰는 거 보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년에 둘째 낳으면 저도 써볼까 해요. 놀라운 변화였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일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야근하지 않았다. 효율적으로 일했다. 정시 퇴근을 목표로 삼았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됐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업무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다. 요즘 효율이 올랐네요. 팀장이 감탄했다. 균형이 중요하더라고요. 오장 엄마의 선물. 은희가 돌이 됐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신기했다. 이제 혼자 걷고 옹알이도 했다. 엄마라는 말도 했다. 아내를 보며 엄마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돌잔치는 크게 하지 않았다. 가족끼리 소박하게 치렀다. 엄마 영정도 함께 했다. 엄마, 은희 돌이에요. 보고 싶어요. 은희가 엄마 사진을 가리켰다. 할매. 잘못 발음했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은희에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고 사랑 많은 분이셨어. 은희가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회사에서 팀장 승진 제안이 왔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당신의 업무 방식이 모범이 됐어요. 팀장 해보시겠어요? 고민이 됐다. 팀장이 되면 더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영향력도 커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보여줄 수 있다.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게 당신의 장점이니까요. 승진을 수락했다. 팀장이 된 후 팀 문화를 바꿨다. 불필요한 야근 금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처음엔 팀원들이 어색해했다. 팀장님, 정말 정시 퇴근해도 돼요? 당연하지. 가족이 기다리잖아. 점차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 직원 만족도가 올랐고, 이직률도 줄었다.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다. 행복한 직원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증명했다. 은희는 쑥쑥 자랐다. 어떻게요? 은희 이름에 할머니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아빠가 은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다 할머니가 준 선물이야. 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알 것이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5년이 지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날,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다. 은희는 이제 7살 초등학생이 됐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희예요. 은희가 묘비 앞에서 인사했다. 할머니, 저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많아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일만 하지 않아요. 가족과 시간 보내요.
동생도 잘 챙기고 있어요. 같이 살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엄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엄마의 마지막 편지.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엄마의 미소 같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다. 은희, 아내, 동생, 그리고 나. 엄마가 지켜준 가족. 엄마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을. 엄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은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